지금 이 도면은 여기에 평행도가 있고 윤곽도가 있고, 여기도 윤곽도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평행도예요. 지금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행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도면에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개념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평행도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A 데이텀이 이 바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측정할 때 그냥 이런 정반 바닥에다가 이 제품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을 했잖아요. 높이 마이크로미터로. 그러면 이 평행도는 그냥 여기다가 인디케이터 설치하고,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여기 설치해가지고 그냥 쭉 긁으면 되는 거죠. 얘를 쭉 긁고 지나갔을 때 바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요 바늘 움직인 양,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쭉 측정을 했더니 인디케이터 바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요거를 FIM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여기서는 그냥 바로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냥 요면에다 인디케이터 설치하고 그냥 쭉 움직이면 이 FIM이 평행도가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위치를 한 군데 이렇게 그 다이얼 게이지를 집어 넣어서 높이차를 이제 구해 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한 방법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FIM이 그냥 평행도다, 이런 개념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그 유젯 요 값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본 거예요. 이게 지금 TED가 110이에요. TED가 110이니까 110 유젯 0.04 했으니까 이 TED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유젯 0.04 했으니까 요게 110.0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윤곽도가 0.12예요. 그러니까 110에서 110.04에서 위쪽으로 0.06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10.1이 되고 요 밑에는 109.98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윤곽대 범위는 110.1에서 109.98 사이에 있으면 이제 여기 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합격 불합격을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식을 제시한 게 이런 거였어요. 여기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오차, 공차, 판정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분은 예를 들어 윤곽도 오차를 내가 측정값이라고 해요. 측정값.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TD가 110인데 측정을 했더니 얘가 109.99가 나왔어. 측정을 했더니 그러면 이 윤곽도의 측정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이를 측정을 했더니 109.99가 나왔어. 그럼 윤곽도는 얼마야? 얼른 계산해봐. 얘는 TED가 110.04인데 측정값이 109. 이게 측정값이 109.99가 나왔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돼요? 이 차이가 0.0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0.05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요거. 그죠? 그럼 요거는 0.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차는 0.1이 되고 공차는 0.12가 되고 판정은 합격.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싶으면 비고해가지고 유젯이 0.04였다. 뭐 이런 정보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공차가 오차가 공차 이하이면은 합격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차가 공차보다 크면은 얘는 불합격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측정값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0.01이 이게 아니고 0.1이 아니고
109.99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109.99가 0.12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크죠? 그럼 얘는 당연히 불합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109.99 이렇게 써놓고 얘를 합격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틀린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측정값은 높이 측정값을 쓰라는 게 아니고 윤곽도 측정값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09.99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윤곽도 측정한 값을 요거 0.1 요 값을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이거 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진직도하고 평행도가 있어요. 기하공차에서 진직도는 어디에 속하죠? 형상, 자세, 위치 뭐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형상편차예요. 형상. 얘는 자세편차고 얘는 데이텀이 불필요하죠. 자세편차는 데이텀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보정하기 전 X, Z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50mm 간격으로 14칸을 나눠서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간격 밀리미터, 이쪽은 오차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보정천.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게 어떻게 됐냐면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가지고 쭉 측정을 해서 끝점을 이런 그래프를 얻었어요. 자, 이런 그래프를 얻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평행도로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정반 위에서 저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반에 고정되어 있고 여기가 데이텀 지금 A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쭉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쭉 움직였을 때 바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평행도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좀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데이텀은 여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프가 모양이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평행도는
이 데이텀 A, 데이텀 A와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이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가장 낮은 값이 여기서 걸렸고 가장 높은 값이 여기서 걸린 거죠. 그래서 요 사이가 요게 평행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 요 차이가 바로 요 값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진직도를 구하기 위해서 평행 보정하고 비례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평행 보정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 초점이 제로가 되도록 요 값을 이용해서 이 전체를 이만큼 내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기 마이크로미터에서 처음에 시작점을 0으로 맞췄다는 얘기는 바로 이 평행 보정을 측정할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얘는 평행 보정 전, 얘는 평행 보정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는 평행 보정을 하고 나면 첫 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점은 제로가 아니에요. 즉 얘는 좌표계가 x, z 해서 요게 지금 세타만큼 축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요 평행한 축하고 맞추기 위해서 요 끝점을 0이 되게, 첫 점하고 같은 높이가 되게 이제 비례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별로 해당되는 값을 보정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비례 보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 요거는 평행 보정하고 비례 보정을 전부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의 요 거리, 요게 진직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학기 때 이 수평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첫점 끝점을 제로로 맞춘 거하고 맞추고 측정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는 거고, 오토콜리메타로 측정을 해서 비례 보정을 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는 거고, 결국은 지그를 이용하냐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하냐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냐 라는 것 뿐이지 다 같은 원리로 얘가 지금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오토콜리메터나 수증기를 이용했을 때는 각도 측정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고, 여기서는 지금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으니까.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요거 설명한 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데이텀에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데이텀에 평행하면서 이 형상에 접하는 요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평행도가 되고, 얘는 데이텀이 기준이 되고, 이 평행도는 자세 편차다. 그런데 진직도는 데이텀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첫점과 끝점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평행거리, 요게 진직도가 된다. 이거는 데이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얘는 형상편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직도가 더 크게 나올까요? 평행도가 더 크게 나올까요? 평행도 당연히 커야지. 뭐 이론적으로는 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이런 그 그림을 본 기억이 날 거예요. 형상편차, 그 다음에 자세편차, 그 다음에 위치편차. 형상편차보다는 자세편차가 크고, 자세편차보다는 위치편차가 크고, 이런 거 많이 본 기억이 나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데이텀, 여기가 데이텀,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TD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형상편차, 그 다음에 요거는 자세편차, 그 다음에 TD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반대쪽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는 위치편차. 지금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는 자세편차는 형상편차를 포함하니까 당연히 자세편차가 크고, 위치편차는 자세편차를 포함하니까 당연히 위치편차가 더 크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죠. 자, 요것이 이제 형상, 자세, 위치, 편차의 관계다 라는 거를 지금 진직도하고 평면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요 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산을 해놓고 이게 값이 맞았나 틀렸나를 그냥 감각적으로 파악할 때 이거를 먼저 보는 거죠.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측정값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오차가 공차보다 작으면 이런 경우에는 합격이고, 오차가 공차보다 크다 그러면 불합격이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사항,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볼게요. 여기서 지금 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 도면 해석을 하라 그랬더니 잘했어. ACS는 임의의 단면, any cross section.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원통이잖아요. 원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단면을 잘라서 측정을 하더라도, 즉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진원도는 0.1, 0.01, 흔들림은 AB 데이텀을 기준으로 0.015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ACS예요. 그 다음에 가우스 필터를 써라. 156pr을 써라. 요 n이 무슨 의미였죠? 요 n, 요거는 기준원이에요. 기준원인데 기준원이 네 가지가 있었죠. 최소 제곱원, 그죠? 최소 영역원, 최대 내접원, 최소 외접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최소 외접원을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왜냐? 외측이니까. 외측.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한 게, 어디를 측정해야 되냐, 측정할 곳을 표시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막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 이전에 내가 어디를 측정하겠다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 왜 설명을 못 했냐 하면 처음 하는 거라서. 그죠? 처음 하는 거라서 설명을 못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기로 지금 이렇게 규제된 것을 측정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3차원 측정기 지금 실수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얘는 일단 여기를 원을 하나를 측정을 해야 돼. 여기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학기 때 여기다가 센터를 이렇게 걸고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하고 최대한 같은 개념으로 측정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면이 가까운데 여기 원 측정해 가지고 원 측정하면 중심 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원을 이렇게 측정해 중심을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 1, 원 2, 원 1 측정하고 두 번째 원 2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 요 원 1과 원 2의 중심을 연결하는 이런 직선, 그죠? 요 직선을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원 1과 원 2를 조합한 직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측정 데이터 설정에 대한 공간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요 축이 1차 데이텀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원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도면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측정하기에 좀 불충분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어디를 측정해야 될지를 사실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바로 끝을 측정을 하는 건지 얼마큼 띄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계자가 이거를 명확히 하려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베어링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베어링으로 여기를 잡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어링이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다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치수 뭐예요? 요게 무슨 뜻이야? 네모 안에 있는 치수. 이거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테드잖아, 테드. 여러분 테드라고 하니까 나도 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예요. 이걸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게 무슨 표시야 이거? 이거. 그래, 지금 얘기한 것이 이게 데이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공차해석 시간에 데이텀 표적 배웠죠? 근데 공차해석 시간에 이걸 배울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냥 기호가 그렇게 쓴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 끝에서 10mm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 두 군데서 A1, A2에서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쓰이는 게 데이터 표적이다. 그리고 도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이제 측정하는 사람마다 임의로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측정하는 일이 안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쪽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시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설정을 하면 이 축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측정했다 그러면 이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축이, 얘를 지나는 축이 이런 축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런 축이 생겨야 되는데 이번과 같이 이런 축이 생기면은 실제 기능하고는 전혀 다르게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기는 기능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진원도 측정기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습할 때는 여기를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측정을 했죠. 여기를 조로 물고 있으니까 측정 못하니까 대신 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요 축 만들어 가지고 여기 흔들림을 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여기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도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도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측정을 해. 그 다음에 얘가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 측정한 걸 가지고 외접원을, 최소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중심 위치를 구하고, 얘도 최소 외접원을 이렇게 구하고 중심원을 구해서 이 두 개의 중심원을 연결하는 이런 직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게 데이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요 형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소 외접원을 그려서 이 중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하고 요 데이텀 축하고 요 차이값, 요걸 구하면 요거를 우리가 편심량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데이텀 축, 지금 측정한 요 큰 원, 요것이 이렇게 됐으면은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거의 중심. 그러면 데이텀에서 요 지금 계산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편심량이라고 해요. 중심이 이만큼 한쪽으로 치우쳤다. 우리가 에센트릭시티 해가지고 이걸 보통 E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 편심량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영역, 요거를 우리가 동심도라고 그래요. 동심도는 편심량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지름이야. 그러니까 동심도는 편심량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위치도 구할 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위치도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위치도에서도 여기가 데이텀인데 특정된 형체의 중심이 여기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x, 요거를 y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요렇게 계산한 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했죠. 곱하기 2를 했다는 것은 요 편차를, 요 대각선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영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치도라고 계산했는데, 이거하고 동심도하고 위치도하고 동심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요. 자,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설명을 할 때 흔들림은 진원도 플러스 동심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흔들림 런아웃은 진원도 플러스 동심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계산을 하면 이 흔들림은 진원도나 동심도 이 각각의 값들보다는 크고, 진원도하고 동심도를 합한 값보다는 작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실습을 하면서 직접 이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아까 내가 설명을 할 때, 자, 이렇게 있어. 이때 외접원을 우리가 외치니까 외접원을 계산해 가지고, 최소 외접원을 계산해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데이텀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편심량 구했죠. 근데 만약에 얘를 잘못해 가지고 n이 아니고 n은 MCCI인데 x를 적용했다. MICI.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안쪽의 중심이 안쪽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이 돼야 돼. 요렇게. 얘도 요렇게 계산이 돼요. 얘도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중심이 MCCI 계산하는 거하고 중심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나 동심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계산했을 때 최대 4저번을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4저번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이런 축이 데이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편심량이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것을 최소 외저번을 계산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계산해서 중심이 여기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중심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중심축을 연결한 데이텀은 이게 데이텀이 된다. 요게 1번, 요게 2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외저번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 가지고 중심 위치가 여기쯤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요게 편심량이 되는 거죠. 편심량 2번. 얘는 편심량 1번. 이렇게 되면 데이텀도 달라지고 편심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심도나 흔들림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기준원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오케이?